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대중문화 선임기자 서병기입니다. 대중문화 평론가 정석현입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 어떤 시장에 관련된 네.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작이나 IP 이런 문제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선 네. 그 드라마 제작 상황을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지상파가 드라마 제작 편성의 주체가 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네. 기간이 무척 길었죠. 그렇죠. 2016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드라마를 편성하는 플랫폼의 위계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넷플릭스가 단연 왕이에요. 넷플릭스 왕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종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극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작가가 어느 순서대로 대본을 들고 가느냐.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에 좋은 드라마 대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작가들이 지상파에 약간 불만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어요. 네. 그 날로 먹는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거 지상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면 드라마 편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드라마 제작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게 지상파의 편성을 받냐 못 받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드라마 퀄리티라는 게 그 시스템 안에서는 퀄리티가 높을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 뭐 편성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작업이 들어가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작품이 계속 초치기 뭐 이런 계속 나왔던 예,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고 어떤 면에서는 캐스팅만 제대로 하면 또 편성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작품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 많은 이유 때문에 결국 케이블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조금씩 열린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난 게 이제 사실은 넷플릭스처럼 보이지만 네. 거기서는 이제 판권이나 이런 거 IP를 다 가져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작진들은 넷플릭스랑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실은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넷플릭스의 드라마 하청 기지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제작,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퀄리티를 올리는 과정에 대한 경험, 크리츠몰 같은 거. 그러니까 크리츠몰 같은 경우는 CG가 들어가고 막 이런 거는 TV로 보는 것과 영화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거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네, 근데 생각만큼 효과가 덜 나지는 않는다. 넷플릭스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과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접촉을 해서 바로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 수업 같은 경우는요. 작가가 드라마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넷플릭스라면 그걸 이렇게 선뜻 탁 하는 거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아마 규모의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제작하고 있는 영화든 드라마든 이 제작 비용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론 막 기획을 던지진 않겠지만 다자간에서 뭔가 작품도 나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은 더 쉽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넷플릭스가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제작 방식이나 제작 조건들이 현재는 우리가 좋게 느껴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더 나아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OTT도 저는 이제 IP 문제를 이야기하셨지만 제작 시스템이 이제 과거의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로 넘어오면서 이 약간 충돌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 대표적이게 최근에 했던 지리산 같은 작품은 이제 OTT 시대에 만들어질 만한 그런 규모의 작품인데 여전히 마인드는 지상파 시절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제작 시스템을 갖고 와서 결과적으로는 좀 완벽하게 좀 퀄리티가 있는 작품이 못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시청자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속도감 있는 전개에 압축도 있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전체 스토리가 사실은 한 6부작이면 될 만한 얘기를 지상파 구조로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16부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집어넣고 쓸데없는 멜로라인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게 지상파가 그 구조 안에서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OTT 콘텐츠의 색깔이 있어요.
이 OTT 그 제작 방식 때문에 만들어진 색깔이 있거든요. 뭔가 압축도가 있고 굉장히 짧으면서도 속도감 있고 뭐 이런 드라마에 대한 그 힘이 굉장히 있고 프레임이 달라지니까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용 드라마가 따로 있고 지상파용 드라마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어떤 콘텐츠가 넷플릭스로 간다, 넷플릭스 제작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달라지는 콘텐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지만 돈 문제, 그 다음에 돈에 의해서 또 제작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 시스템으로 인해서 콘텐츠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제작 시스템은 좀 더 완성도 높은 쪽으로 대중들이, 저는 대중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중들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미 저는 좋은 걸 본 대중들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좋은 거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완성도 높게 후시 작업까지도 마친 그런 작품이어야 그게 만족도가 높은 건데 그런 작품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한 대중들이 지상파 버전으로 만드는 드라마들을,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결국은 거기서 만드는 그 시스템을 또 반복하거든요. 결국 편성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편성이 된 이후에 작품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방식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점점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그 시청률이 어느 정도, 시청률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나오고 있지만 갈수록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그 넷플릭스하고 국내 방송국하고의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년에 한두 편 정도의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상파 방송이 넷플릭스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힘을 합칠 생각은 안 하죠. 안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과거 같으면은 190개국의 방송이 되려면요, KBS, MBC, SBS에 편성이 된 경우라면은 190번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계약을 했거든요. 중국 계약하고, 그렇죠. 일본 계약하고, 베트남 계약하고, 태국 계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출을 했는데 다 돈이잖아요. 네, 돈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